여러분들, 상가를 일반 매매로 매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공실 상가를 매입하는 거랑 임차인이 껴있는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있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껴있는 상가를 매입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진짜 골로 갈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네이버 일반 매매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 3월 12일자 기준 네이버 파일이고요. 지금 총 54,531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중에 중복된 매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다르고 매물 번호가 다를 때는 별도의 칼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 약 5만 3천 개의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단순히 임차인만 껴있는 그런 상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실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 파일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부동산 중개사님이 입력해 놓은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 찾기에 용이하다는 거죠. 한번 보면 수익률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은 6.5% 정도 되어 있고, 고잔동은 6.9%, 하정동은 5%, 용인시 신봉동은 와, 이거 수익률 진짜 실합니까, 이거? 9.5%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1,500에 월세 210만 원인데 매매가가 2억 8천밖에 안 하는 걸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너무 싼데요.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로변 전면 수익률 확실하고 급매고 소호사무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이 물건의 주소까지 확인했으니까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누르면 지도가 나오죠. 저는 네이버 지도를 볼 때 전체 크게 확장해서 한번 보고 지역 편집표를 이렇게 누릅니다. 실제로 주거하고 상업용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수지구청역하고 홍복역, 한 차로 한 10분 내외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되었는지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를 봐서 3층에 있는 건물인데 아마도 이 오픈형 소사무실 요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쭉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사무실이 있는지. 작심 독서실도 있고요. 학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는 안 보이는데 아까 저 건물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소사무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이주의 장소를 눌러보면 이 더보기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테이션 공유 오피스 신봉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설을 한번 볼게요. 사진을. 소스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고 우편물 넣을 수 있는 호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테리어 수준은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고 굉장히 기본적인 인테리어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그런 L자형 책상이죠. 기본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간판이 있으니까 교회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전용 평수 27.5평 기준으로 2억 8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용 평당 1,016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봤을 때 살짝 의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월세 금액 대비 보증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월세가 만약에 2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보증금은 적어도 한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약간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매물을 한번 보면요. 안진해 상가 5층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진해 상가 대로변 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건물을 보니까 4층짜리 건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입주 가능일이 26년 10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때까지는 적어도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이고 월세는 210만 원이다. 관리비는 보통 전용 평당 기준으로 한 7천 원에서 만 원 수준으로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잘 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 저렴한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전용 평당 단가. 두 번째,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월세가 주변 시세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지, 적정한 수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렴하게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임차인이 빠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료를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나치게 높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임차인이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체납해서 영도를 당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가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매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를 평수를 1층 제외를 누르고요. 여기 해당 건물이죠. 요약을 딱 누르면 지금 월세랑 같이 섞여서 나오네요. 매매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 해당 물건이 4층 기준으로는 840만 원, 5층이 1017만 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같은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 자체도 1000만 원대가 있고 800만 원대가 있으니 평당 17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로드뷰로 봤을 때는 4층까지가 끝으로 봤는데 실제로 5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하천뷰 쪽에 나와 있는 쪽이 1층이고 이쪽 면이 2층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층이 5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것은 임장을 가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평당 1000만 원 수준은 이 물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절대 저렴하지 않는 금액이다 라는 거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88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65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건 1200만 원, 930만 원. 이쪽이 훨씬 더 주거지에 가깝기 때문에 이 금액의 차이는 아마도 현장을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딱 인터넷으로만 봐도 같은 건물의 차이가 4층하고 5층하고 170만 원까지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용 평당가는 일단 절대 싸지 않다라고 한번 보여지고요. 월세 시세를 보겠습니다. 평당가를 보면 38,000원, 5층짜리는 18,000원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 매물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렴하네요. 39,000원, 2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당 물건지는 평당 얼마에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10만 원 나누기 약 27.5평이니까 거의 평당 76,000원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른 층에 38,000원, 18,000원, 25,000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76,000원으로 소호사무실이 세팅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적정한 임대료일까요? 아까 살짝 의심하면서 보긴 했는데 매우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매물이죠. 옆에 보면 47,000원, 37,000원, 33,000원, 36,000원, 34,000원. 제가 이렇게 어림잡아 딱 보더라도 76,000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잘 세팅하면 평당 한 3만 원 정도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5평 곱하기 3만 원 하면 한 월세가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면 적정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210만 원이 세팅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상가를 매도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임차인하고 설계를 해서 높게 세팅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가는 겉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깜빡 속을 만한 그런 매물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단순히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임차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세팅되어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1,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월세로 따지면 딱 7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7달 정도만 있다가 월세 안 내고 바로 나간다고 하면 그동안 임대인이 매도 차익으로 벌어갔던 이익 자체가 임대 보증금 1,5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속임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세보다는 과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것은 숫자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익 시뮬레이션 파일을 돌려보겠습니다. 1.5평 구매 금액은 2억 8천, 보증금이 1,500만 원, 월세 210만 원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때 절대 수익률은 9.5%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한번 걸러주는 프로세스가 뭐냐면 탁상 감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탁상 감정을 했는데 2억 8천 수준 대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왔는지 아니면 그 수준에 나왔는지 아니면 훨씬 더 감정 평가를 했는데 한 2억, 1억 7천밖에 안 나왔는지 그 금액을 확인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줄여준다는 거죠.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8천에 사서 7%로 매매를 했다고 하면 매도가가 3억 7,500이니까 이런 상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 월세가 시세 수준인 35,000원 기준으로 만약에 세팅이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월세가 80에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2억 8천에 하더라도 7% 수익률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1억 8천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순간 바로 1억 원의 매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상가의 본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흑도와 함께하는 법인 투자 스터디에서 많은 분들이 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임차인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매물을 마지막에는 제가 한번 걸러서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수강생들한테 알려줘서 실수를 방지하게 하는 편이고요. 수강생들이 하나씩 매입하고 낙찰받는 그런 사례들도 동네부자 흑도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해야 되는 물건, 굉장히 잘 매입한 물건, 이런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나눠서 물건을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상가의 매도 차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량한 물건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